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김한규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네. 이제 뭐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달 초부터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 이른바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요? 네, 말 그대로 셀프 보상 사건인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제 당시 서울시장으로 근무할 때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그린벨트 토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 그냥 임대아파트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네. 이 임대아파트 단지로 지정을 해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인데요. 네. 시장으로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보상금을 본인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 이제 받은 사건인데 문제는 그런 행위 자체도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 시장일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전임 네. 이명박 시장일 때 이미 지정이 됐다라고 허위로 변명을 했다가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이 밝혀져서 오 후보의 도덕성과 진실성 모두에 대해서 저희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본인들이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다면서 이제 해명을 하긴 했었는데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요. 또 이 처갓집의 그 땅이 어디 있었는지 그 존재나 위치를 알지 못했다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죠. 네. 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토론에서 네. 처갓집 재산이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처갓집 재산이 아니라 부인 소유의 땅입니다. 부인과 처갓집이 가족들이 이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분명히 이제 뭔가를 이제 숨기려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본인이 국회의원을 했었던 2000년부터 이 재산 등록 때 이 토지가 계속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 토지의 공시지가가 계속 인상이 됐는데요. 특히 이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한 몇 년 사이 한 3배 정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공직자라면 재산 등록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내곡동 땅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위치는 모를 수 있으나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것과 공시지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이제 재산 등록 과정에서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뭐 공직자,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로서 출마했던 분이라면 누구나 다 네. 이 재산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실 거고요.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재산 등록이 일부 잘못됐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국회의원들이 받으셨는데요. 네네, 그렇죠. 오세훈 후보 본인도 이제 법조인으로서 이 재산 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린벨트 지역이고 네. 이 전이죠.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겠죠. 네네. 근데 가보지 않았다고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고 하는 것과 존재를 몰랐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처갓집 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부인의 재산인 것이고 또 2000년 그 국회의원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장 당시 재산 등록을 할 때 이 값어치를 모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는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시는 뭐 형식적인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고 게다가 서울시장이 아니라 뭐 국장의 전결 사항이었다.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 이게 사실 얼핏 보면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 보금자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인데 국장이 전결을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네. 그래서 저희 당 이제 서울시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이분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도 당시 2009년 당시 신청 서류에 이제 서울시와 SH공사가 같이 신청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네. 오세훈 시장 자체가 법을 잘 아실 텐데 이 관련 법에 보면 명확하게
이 서울시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서 이 보금자리 주택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고요. 네. 담당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지, 이 임대 아파트 단지로 지정할지가 정해진 다음에 네. 서류상의 실무 역할만 담당하는 거지, 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당시에 많은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이 있었는데 네. 어느 지역에서도 지자체장이 모른 채 진행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지방공기업법을 보면은 어쨌든 뭐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거쳐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2006년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신청할 때는 이명박 당시 시장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그 당시도 이명박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도 최근에 이거는 전임 이명박 시장이 역점 사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은 시장 자체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였고, 이 내곡동은 한 거의 20만 평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가 됐습니다. 네. 뭐 1, 2천 평이 아니고요. 20만 평을 해제하는데 네. 시장이 몰랐다? 네. 당시 뉴스 보도만 봐도 상당히 많은 보도량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만이 아니라 서초구 관련 내곡동 그 인근 세곡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시장 출마할 때도 당연히 지역 민원으로서 알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짚어본 이 쟁점은 어느 시점에 이것을 추진했느냐, 이제 그 처음에 해명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과 이 땅의 존재를 과연 몰랐을까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의 또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본인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그것을 감수하고 팔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270만 원을 거론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지금 내곡동 지역을 한번 가보시면 여전히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특혜입니다. 혜택이고요. 여전히 그 그린벨트로 남아 있어서 평당 가격이 당시 보상가의 절반도 못 되는 상태로 거래되는 토지가 상당히 여전히 많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정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혜택이라고 말씀드리고, 당시에 공시지가가 처음 지정 논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한 3배 이상 올랐고, 당시 보상 가격은 공시지가의 2.5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변에 뭐 시세하고 비교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혀 당시에 공시지가가 상당 부분 올랐다.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이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아마 지금 세곡동이나 내곡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린벨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게 혜택이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시지가가 당시 한 13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13만 1천 원 정도로. 공시지가 2005년도에 그렇죠. 2005년도에. 그리고 이제 한 5년 안에 2009년 10년 이제 계속 그 지구 지정 논의가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한 3배 가량 올랐고, 그 공시지가의 2.5배를 오세훈 후보 측에서 이제 보상받은 것이다. 이런 설명이신 거죠? 그렇죠. 공시지가가 3배 오르고 거기에 2.5배로. 그래서 보상이 270만 원에 그때 이제 수용된 것이 사실은 손해였다라는 오세훈 후보 측의 주장은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 쪽에서는 이런 이제 땅 얘기가 나오니까 박영선 후보 측에 이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남편이 도쿄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영선 후보 남편은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국제적인 로펌의 도쿄 지부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당시에 근무할 당시에 초반에 임대를 하다가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가서 외국계 기업에서 어떤 급여를 받고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웨어러버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 이런 거 자체도 결국 다 외국에 세금 냈다라고 뭐 지금 문제를 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거는
보통 부동산 투기라는 거는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이제 소유해서 국내에서 부동산 가격을 인상시켜서 결국 서민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주택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이렇게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일을 하면서 실제로 본인이 거주할 주거지를 사는 것까지 이거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사실관계가 상황이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세훈 후보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은 내가 서울시장 되는 게 겁나는 모양이다. 참으로 애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0년 전 의혹을 다시 꺼내고 있다. LH 의혹을 덮으려고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10년 전 의혹이면 이제 당시 한명수 전 총리 당시 이제 후보와의 어떤 그 과정에서 뭐 한겨레 보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10년 전 의혹과 지금의 의혹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10년 전 의혹은 당시에 토지 보상 가격이 적정하냐 이 부분이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어서 이 오세훈 시장이 스스로 셀프로 지정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본인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지정한 거다라고 부인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 천준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된 자료를 보니 이건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전임 시장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지정을 한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장을 뽑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공직에 대한 자세가 어떤 것지를 확인하는 면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오세훈 시장은 안타깝지만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맡으신 공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의 자세를 검증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고요. 가장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공직을 맡았던 시절에 대한 지난 2010년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검증을 이제라도 반드시 해야지만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 선거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는 땅 가격 자체에 대한 것만 문제 삼았던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지정 과정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논점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군요. 엄청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억울하고 이제 관련해서 양심 선언이 단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후보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건부 또 사퇴를 하시는 거잖아요. 출마할 때도 조건부 출마를 하셨고 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면 이 여론조사 방식을 양보하겠다. 또 조건부 양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조건부 3종 세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혐의가 있는 분이 증거가 나오면 그때 자백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해충돌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명확하게 이제 법조인으로서 공직자 이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인할 거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것들 하나하나 반박하는 증거를 확인해서 계속 선거 끝까지 유권자분들께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결이 다른 질문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질문인데요. 고민정 대변인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캠프에서요. 네, 저희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도 이제 같이 대변인인데 미리 상의를 하지 못했고 이제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피해자께서 꼭 집어서 이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제 고민정 의원도 이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후보로 이제 후보자의 대변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과 또 피해자
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 저희로서는 본인의 판단을 존중을 하고 네. 안타깝지만 이제 피해자께서 어떻게 이걸로 또 충분하다 생각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 박영선 후보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셨고 앞으로도 원하는 게 있으면 본인한테 말씀을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피해자 입장 고려하고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 캠프 김한규 대변인이었고요.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에서는요. 오세훈 후보 측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저희 측의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반론하실 기회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시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